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장자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문제 1, 2, 3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제가 뽑아놨어요. 네, 세 문제를 뽑았는데 요 세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면서, 어, 이제 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이제 익혔으면 합니다. 특히 주역의 경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굳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역의 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역을 우리는 점을 치는 것을 점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역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이 점을 치기 위한. 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점을 치는 것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잘 살지, 잘 못 살지, 즉 좋은 일이 있을지, 이 좋은 일이 없을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뭐라 했습니까? 주역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죠. 요것만 알면 된다 했습니다. 즉, 늘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느냐, 성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이제 점검하고 반성하고 늘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길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고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색하게 살 때, 인색한 거예요. 인색할 때 인색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인색하고 왜냐면 공부를 조금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인색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 씀씀이도 자기 스스로에게 마음을 써가는 거죠. 그죠? 마음 쓰는 것도 내가 대범해지고 싶고 넓어지고 싶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의 이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인색한 게 아니에요. 그 채워가는,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않으면 예, 아니 불자가 요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불인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자, 인색하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 바로 사람 인자가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갈까, 요쪽으로 갈까. 자, 요 사이 계자라 했잖아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요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요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아, 흉해서 패가 망신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돼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 학기 그 동양 철학 고전 읽기에서 딴 건 하나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세요. 회린이라고 하는 회, 후회하고 반성하면 뭐 좋아질 거고 인색할 인자요. 인색하다. 스스로에게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이 인색하게 되면 뭡니까? 흉할 거다. 딴 거 없어요. 점치러 가지 않아도 되고 그죠? 토정 비교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요것만 해라는 거죠. 요것만 가려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자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항상 우리는 요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요 선택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 선택을 해서 가면은 요렇게 돼요. 결국은 요렇게 됩니다. 국가든 뭐 조직이든 지역이든 가족이든 나이든 그죠? 요런 쪽으로 가는데 누가 뭘 해주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 그 말로가 결국 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투자에도 인색하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투자,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어떤 일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지천택계와 천지비익계, 이 두 괴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하고, 괴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괴에 대한 괴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천하동인괴하고 화천대유괴, 그죠? 천화동인,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두 괴를 한번 설명을 하고 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각각이 10점, 10점, 10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4주차인데 14주차 여기에서 손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적고 우리들의 본성은 선한지 불선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말고사 문제로 어,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각각이 10점씩에서 30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 읽기를 하겠습니다. 장자 읽기.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나라 한공이 이 당상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목수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의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망치와 끌을 놓고 당상을 쳐다보면서 한공에게 묻습니다.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무슨 말을 적은 책입니까? 황공이 대답했다. 성인의 말씀이다. 그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벌써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군요. 황공이 말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목수 따위가 감히 시비를 건단 말이냐.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편이 그때 말했다. 신은 신의 일로 미루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즉 굴대가 헐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빡빡해서 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한 깎음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깎고 덜 깎는 그 중간에 정확한 치수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신이 제 자식에게 그것을 말로 깨우쳐 줄 수가 없고 제 자식 역시 신으로부터 그것을 전수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0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수 수레를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글로 남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기 보면, 자,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제자 중에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증자에게 글을 배울 때 3년 동안이나 책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이 증자가 공명선에게 너 왜 책을 안 읽냐? 3년 동안 책은 안 읽고 있으니까 공명선에게 너 왜 책 안 읽어? 라고 하니까 어,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요겁니다. 제가 어찌 감히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읽어왔지만 아직도 다 읽지 못해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제나라 환공이, 그죠? 이 제나라 환공이, 어, 제나라 환공에게 윤편이라고 하는 이 목수가, 책은 옛 사람의 찌꺼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옛 사람이 이 글로 남겼지만 실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하지 못하고 글로 남기지 못하고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굴 때, 그죠? 자,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서 바퀴가 있잖아요. 그럼 요 굴 때, 요잖아요. 자, 여기서, 자, 요렇게 바퀴를 지탱하는 요 살이죠, 살. 자, 이 살이란 말이에요. 살인데, 자, 요 살이 요 굴대에 구멍이 탁 맞게 되어야 되잖아요. 자, 요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죠. 여기 연결이 굴대가 잘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 굴대가 크거나 작거나 이 부분, 여기 많이 크면 여기를 더 크게 깎아야 될 거고, 작으면 좀 더 작게 깎아요. 그죠? 이 구멍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멍을 여기는 10cm 해라 하면 이것과 이것이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골대의 구멍을 이 장인이 자신의 어떤 이 마음, 이 자기가 정해놓은 이런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 책에 요건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글로 남기지 못한다.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제가 책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또 여전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책요?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책이 있는 거죠. 증자가 하는 행동, 증자의 모습, 이 모습들이 결국 책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논어에 학이 시습지 하면서 학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학은 효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배움은 본받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승과 어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을 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책은 지식을 전달하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결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적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서 이제 에, 선생을 통해서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사숙이라고 해요.
네, 이 사수, 사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는 거, 친자라고 합니다. 친자. 여기 직접 배우는 거.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는 거.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 우리는 이제 논어나 명자나 대학, 중용 이런 글들을 전부 책을 통해서 배우죠. 자, 이 사수기예요. 친자는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 이 친자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어른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친자,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인 거죠. 그죠? 어르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저기 좋은 위치의 자리에 있는 그런 이제 리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슨 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제대로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닮아가죠. 닮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죠? 직접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기. 글 배우는 아이가 내게 와서 하는 경어 스님입니다. 우연히 우웅이라고 하는 시인데, 경어 스님이, 자, 경어 스님의 글을, 서동래 아고, 글 배우는 아이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이 금일원 등산. 오늘은 산 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약이 되는 풀들을 캐어보기도 하고 까치둥지 위에도 올라가 보렵니다. 솔바람 소리가 쏴 불어오고 숲을 속엔 새들이 노래하고 있겠죠. 자연 속에서. 그러면 이제 풍경이 진실로 너를 부른다면 놀다가 오너라. 기특하도다. 놀다가 오려무라. 자, 이게 이제 약이 되는 풀들 켜보기도 하고, 까치둥지 위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솔바람 소리 들어오는 것을 맡기도 하고, 숲풀 속에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는 것이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학교 공부의 중요성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어른, 아이,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해서 모두가 반듯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위에 있는 어른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학생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은 뭡니까? 선인들의 찌꺼기다. 그러니까 중요한 알맹이를 빼놓고 싶어서 빼놓는 것이 아니라 적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아놓고 난 뒤에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른을 통해서 전수되고 또 전수되는 그러한 어떤 심학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장자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세 편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수장석이 제나라로 가다가 사당 앞에 있는 큰 도토리 나무를 보았다.
그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덮을 만하였고 그 둘레는 100아름이나 되었다. 큰 도토리나무. 이 크기가 수천 마리의 소를 덮을 만했고 그 둘레는 100아름이나 되었다. 그 높이는 산을 위에서 내려다 볼 만하다. 얼마나 크면 이렇습니까? 그죠? 야, 이 도토리 나무가 엄청나게 큰, 100아름이면은 뭐, 이게 100아름이면 얼마나 큽니까? 구경꾼들이 장터를 이루었지만, 구경꾼들이 와서 이 도토리 나무를 보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장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의 제자가 장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제가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처럼 훌륭한 제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였습니다. 장석이 그런 말 말하라 쓸데없는 나무다.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나무 진이 흘러내리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썩는다. 그것은 제목이 못될 나무야. 쓸모가 없어서 겉으로 오래 살고 있는 것이야. 장석이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 큰 나무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나를 어디에다 견주려는 것인가? 그대는 나를 좋은 제목에 견주려는 것인가? 아니면 돌배, 귤, 유자 등 과일나무에 견주려는 것인가? 과일나무는 과일이 열리면 따게 되고 딸 적에는 욕을 당하게 된다.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어진다. 이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다.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세상 만물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쓸모없기를 바란 지가 오래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뜻대로 되어서 쓸모없음이 곧 나의 쓸모 있음으로 된 것이다.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 있었겠는가? 그대와 나는 다 같이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해서 서로를 하찮은 것이라고 헐뜯을 수 있겠는가? 그대처럼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 수가 있었겠는가? 자, 이 인간세 편에 나오는 이 목수와 나무의 대화입니다. 이 뭐 100년을 못다 사는 인간이 그 몇백 년을 산 이 도토리 나무를 두고 평을 하는 거죠. 그죠? 평을 하는 것인데 이 도토리 나무가 몇백 년을 살 동안 그 스스로가 얼마만큼 이제 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놓아 버리고 어, 작은 재주로 작은 재주로 상대를 가늠하여 가는 이런 모습들. 이 목수장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천년을 산 도토리 나무를 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아주 나의 작은 재주로 다른 사람을 평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주가 있다면 재주가 있는 대로, 재주가 없다면 재주가 없는 대로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권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 갈기갈기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조금 더 알고, 내가 조금 더 뭐 재주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의미와 가치들을 이렇게 이제 그 존중해 줄 때, 가장 이 바른 행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천년을 산 도토리 나무를 두고 백년도 못 산 이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스스로 늘 겸손하고 스스로 늘 낮추고 자기 스스로 조금 더 이제 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가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가장 훌륭한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쓸모 없음을 통해서 쓸모 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이 도토리 나무가. 이 도토리 나무가 얼마큼 한 마리의 소를 덮을 만하면 그 그늘이 얼마큼입니까? 그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햇살을 통해서 그 그늘에서의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쓸모 없음이 곧 쓸모 있음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도토리 나무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 이번 학기 논어에서 시작해서 공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장자 쪽으로 와서 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뭐 중간중간 이제 이 강의에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 뭐 이번 학기 제가 좀 바쁜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내 개인을 위한 바쁨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대학을 위하고 이제 그런 바쁨 속에서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나 스스로 이제 최선? 그렇죠.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를 좀 던진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그 시간들을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이 혹시나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혹시나 못 들어오는 분이 계실까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섭섭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다들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학기 수업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